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기업 분석, 직무 분석한 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 리스트를 기업 분석한 내용, 직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는지, 그리고 나의 역량, 나의 경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공통점을 제시하는 게 기업에서의 적합한 인재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결과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난 경험 스펙에 관련된 것들이 부족해요. 아니면 나는 직무에 관련된 지식들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현 수준을 경험 리스트를 통해서 파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남은 학교 생활을 좀 더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취업 준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커리어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듣는 동영상을 통해서요, 워크시트 세 번째 페이지 완성하는 방법을 사이트 활용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장까지 워크시트 작성된 거는 어디에다 업로드 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LMS 사이트에 꼭 3장 작성하셔서 과제물 업로드 하셔야지만 이 교과목 패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커리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제가 관련된 정보 취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먼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첫 번째 채용 공고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공고문만 열심히 봐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난 땡땡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 보니까 우대 조건은 둘째치고 난 필수 조건에 이것도 아직 안 채워졌네? 그러면 남은 학교 생활 동안에 그 필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학과 홈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직무에 필요한 내가 자격 요건, 지식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적인 부분은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지 좀 더 지식을 쌓을 수 있는지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적인 부분 이외에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회 경험들은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대내 활동 사이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사이트 계속 언급이 되죠. 제가 직무 분석 때도 NCS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학교 생활 내에 좀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는 채용 공고, 학과 홈페이지, 대내 활동 사이트를 잘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학교 생활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했을 때, 이 직무를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될지 좀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NCS 사이트를 활용하는 걸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공고를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쵸, 공기업, 공공기관에 있는 채용요 공고문을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이거 제가 채용 공고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들 1주차에 제가 알리오라는 사이트 알려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시 정보에 관련된 거, 거기에 채용 정보,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등을 알고 있으면 도움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채용 공고 하나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방시설 관리라는 직무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직종,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 응시 자격 등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산업기사 자격증 필요하고 학사 2년, 3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소방시설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을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요 자격증 취득을 했어. 그럼 우대사항을 위해서 관련된 업무 경험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말 그대로 똑같은 회사 경험이 없으면 실습 경험이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에서 내가 유사한 행위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여기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를 보니까 요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요, 이렇게 친절하게 직무 설명서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채용 공고에 첨부 파일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시설 지원직 요거는 소방이었고요. 실제로 과학기술원에서 NCS 기반으로 사람을 뽑는데 우리는 직무 이런 것들을 해요. 라고 해서 직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설립 이념, 주요 사업,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나가 있고 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 내가 들어가게 되면 담당 업무는 뭐고 직무 수행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용 공고를 보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직무 분석해 놓은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 직무 분석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 말 그대로 내가 이쪽 기업에 이쪽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수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고 어떤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쌓아야 되는지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커리어 관리 방법에서 핵심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서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우대사항이랑 담당 업무,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작용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커리어 관리 방법을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만 잘 활용해도 내가 어떻게 남은 학교 생활을 좀 더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알차게 보내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의 학과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제가 이렇게 전학과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정리된 로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타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자기 학과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샘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설마 이 사이트 저만 들어간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학과 안내를 들어가면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전공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학과에 딱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그 학과 홈페이지로 들어가게끔 페이지가 되는데 저는 샘플로 사회복지학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딱 클릭하니까 여기 학과 홈페이지 파란색 버튼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우리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교과목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졸업하게 되면 이런 일들,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 기업체에서 일해요 라고 해서 학교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 기관이나 기업체들은 뭘 토대로 그렇게 써놨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취업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교육 과정뿐만 아니고 졸업 후 진로까지 확인을 해라. 그래서 저는 한번 여기 교과 과정을 한번 들어가서 봤고요. 여러분들은 뭐까지 같이 확인해야 된다? 졸업 후 진로까지 꼭 같이 확인해라. 그래서 교과 과정,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학기별로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전공 필수 이렇게 해서 전공과 그 다음에 교양에 관련된 것들이 쫙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좀 더 정확히 정리를 벌써 해놨다고 하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업무들을 하겠네? 그러면 학교에서 앞으로 배울 이 수업이 사회복지 정책론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할 수도 있겠네? 말 그대로 내가 장애인 기관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장애인 복지론 1학년 때 배운 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겠네? 파악하는데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수업을 듣는 것과 모르고 수업을 듣는 것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기업에서는 어떤 지식들, 기술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조사하고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수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취업하기 전까지 남은 학교 생활을 좀 더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홈페이지까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뭐를 봐야 된다? 우리 학과의 졸업 후 진로, 그 다음에 학과 교과목 내용, 1학년부터 말 그대로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어떤 과목들을 배웠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육과정표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난 수업도 내가 맞아 1학년 때 이런 수업 들었지, 이 수업이 생각해보니까 직무 분석할 때 이런 업무랑 매칭이 될 수 있겠네 정도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외에 요즘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회 경험 아니면 어떤 경험치를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좀 더 근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경험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채울 수 있는 게 뭐다? 대내외 활동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내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방학 시간이나 내가 학기 중에 시간을 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고 그 부분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대내외 활동 사이트를 활용해라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내외 활동 공모전 등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1부터 9번까지 9개 사이트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스펙업, 데티즌 아니면 싱유, 올콘 치면은 다 사이트 URL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대내외 사이트, 스펙업 같은 경우는 인턴 채용 공고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신입 취업인데 신입이 신입 같지 않은 말 그대로 어떤 경험치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좀 인턴 경험을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졸업을 앞둔 시점에 어떤 걸 하면 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캠퍼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탐방, 이제 해외 인턴십 같은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 캠퍼즈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공모전 대내 활동,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전공과 상관없는 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옛날부터 그냥 하고 싶었던 것이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마케터로 활동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전공이 마케팅과 관련된 전공이 아니니까 아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사이트, 위비티라는 사이트에서 마케팅 관련한 대내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쌓을 수 없는 이외의 것들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보 탐색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검색해서 그쪽에 관련된 경험 스펙을 쌓아야지만 내가 희망하는 곳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징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다른지 각각의 사이트의 좀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기억했다가 나는 이런 것도 한번 공모전도 도전을 해봐야지. 나는 그거 말고 연합 동아리 같은 걸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가 나중에 복지사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할래 라고 하면 연합 동아리에 좀 치중한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의 사이트, 대내외 활동 사이트만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는지 한번 같이 타고 들어가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캠퍼즈라는 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면 처음 맨 파란색 띠로 된 메뉴바에 이렇게 대내외 활동, 대외 활동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탐방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국내 봉사활동, 연합동아리, 공모전 같은 거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제가 공모전이나 아니면 이런 대내외 활동 할 만큼 시간적 여력이 많지 않아요.
짧게 할 수 있는 공모전이나 대내 활동도 있으니까 꼭 탐색해 볼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외 활동을 한번 타고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뭐 NGO 봉사활동도 있고요. YWCA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아동 권리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서포터즈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보면은 온라인 교육기부 동아리, 뭐 그 다음에 NGO에서 하는 거 청년 대학생 단원 모집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전 시간에 한번 이렇게 경험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니까 내가 해당 직무나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쓸 수 있는 경험치가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주말, 방학 또는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내외 활동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경험 리스트를 정리해서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대내외 활동 사이트뿐만 아니고 제가 또 어떤 거를 보여줄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가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요, 어떤 활동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면 저는 서포터즈 활동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대학생들 서포터즈들을 많이 뽑거든요. 서포터즈를 뽑으면은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요. 제가 모 기업에서 서포터즈 활동하는 거 공고문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입사 시 가산점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요. 전문가나 임직원 멘토링, 입사 시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내가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관련된 서포터즈 활동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데요. 여기에서 전문가 임직원 멘토링. 실질적으로 내가 현업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직무의 현업자를 만나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요. 근데 현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취업하는데 채용 공고 보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은 실제로 그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우리의 조직 문화는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공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서포터즈 활동들이 있는지 꼭 그 내가 희망하는 기업의 기관에 서포터즈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기관에 가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은 유사한 이야기들을 좀 더 확장된 이야기들을 취합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활용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채용 공고, 그 다음에 학과 탐색, 대내 활동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나머지 남은 워크시트 세 번째 장, 여기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용 공고에서 응시 자격과 우대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걸 위해서 학과 홈페이지에서 졸업 후 진로라든지 학과 교육과정에서 채용 공고의 응시 자격, 우대사항 중에 우리 교육과정에 도움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우대사항이나 응시 자격 중에 대내 활동에서 경험치 쌓을 수 있는 건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남은 2학년 2학기부터 내가 전공 과목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야 되고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요 칸 채우는 게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격증, 졸업 후 진로라든지 아니면 우대사항 보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어학 자격증과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지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경험 및 경력 관련된 계획은 대외 활동이라든지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뭐 이제 어떤 창업 경진 대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정보를 취합을 해서 내가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것들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리고 방학 때 좀 더 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해봐야지.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남은 학교 생활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시트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까지 3장이 작성되면 어디에 올리셔야 된다고요? 그쵸. LMS에 꼭 업로드 하셔야지만 이 교과목 패스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3장 워크시트를 정리해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그 다음에 나의 역량까지, 경험까지 정리해서 내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내가 준비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됐으면요. 문제는 가장 구직자들이 어려워하는 칸. 입사 후에 어떤 일 하고 싶고요.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있고요. 입사 후 포부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목표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를 쓸 때 경험치들은 많이 쌓아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거는 어렵지 않게 정리정돈만 잘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구직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입사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쓰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내가 지원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은 입사하면 3년차, 5년차, 10년차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큰 그림으로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3년차면 수준 어디서 들어보셨죠? 제가 분명히 NCS에서 능력 단위 명 이야기할 때 옆에 수준, 숫자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업무의 난이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CS에서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3수준 정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 3년 경력이 쌓이면요 4수준 일을 하고요. 또 2, 3년 경력이 쌓이면 5수준 일을 하고요. 또 2, 3년 경력 쌓이면 6수준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입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하는 일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쌓아야 될 지식과 기술과 태도들을 NCS를 통해서 좀 정리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어떤 것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네, 입사 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땡땡 기간 입사 후에 이렇게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년차 이런 목표와 계획,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5년차 이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CS 사이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입사 후 목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샘플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직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직무를 보니까 직무 정의 하단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말 그대로 능력단이라는 게 있고 능력단이 옆에 이렇게 수준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3년 차에는 한 4수준 정도의 업무를 한다라고 했고요. 한 4수준, 3년 차 되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욕구조사,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일명 기업으로, 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따지면 5수준은 기업의 과장님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년차 정도 되면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6수준으로 나는 자원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평가까지 일을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입사 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3년, 5년, 10년의 계획이 나올까요? 그쵸.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능력 단위의 수준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능력 단위 밑으로 NCS 사이트 내려가면요. 경력 개발 경로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하면은요. 제가 하나의
직무를 샘플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다운받은 샘플은요, 요거였었어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였었어요. 보니까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역할을 맡으면 내가 처음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홍보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서 3년차 정도 2, 3년 경력을 쌓으면 욕구조사 실행 종교를 하고 2, 3년 경력을 쌓으면 이것도 해.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런 일까지 해. 입사 후 목표 포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입사 10년 후에 말 그대로 자원개발 프로그램 평가까지 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복지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사로서 실제로 오는 내담자들의 면담,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 밖 목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경력개발 경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여기 화살표 보이시면 혹시 자세히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내가 담당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처음에 홍보로 일을 하지만 내가 나중에 2단계로 가니까 욕구조사 실행뿐만 아니고 이쪽 복지 면담 관련된 일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 일로 업무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여기에 있는 경력개발 모형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어떤 목표까지 정해지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로드맵뿐만 아니고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제가 하나 팁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한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그 기업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나는 기업에서 이런 이슈에까지 관심을 가져서 난 이런 것까지 알아요.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 우리 기관에 관심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어떤 것들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에 신경을 쓰게 있는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 뉴스를 취합하는 게 필요한데 쉽게 취합하는 방법을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의 검색 엔진에 말 그대로 구글뿐만 아니고 그냥 구글 알림이 치시면 됩니다. 알림이 치면은요, 알림이의 역할은요, 내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메일로 다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 취업 채용 동향, 그 다음에 내가 희망하는 사회복지, 뭐 아니면 기관 이름이 있으면 무슨 청소년, 무슨 연맹, 이렇게 해서 알림이를 만들면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는 뉴스들은 내 메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뉴스만, 내 메일만 쭉 뉴스 스크립 된 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관심 있는 기관, 기업에서의 최근 이슈들, 어떤 것들에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 쫙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취업할 때 좀 더 풍부한 자기소개서, 좀 더 풍부한 면접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보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2주차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 방법, 직무 분석 방법,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커리어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경험 리스트 작성, 그 다음에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학년 관리들, 학기 관리를 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작성된 워크시트 3장은 여러분들 LMS 홈페이지에 꼭 과제물 제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 생활,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